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종합뉴스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이번 2020 총선은 지난 주말부터 사전투표가 허용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일본 유권자들과 정치인들이 투표를 했습니다. 10월 17일 총선일에 앞서 100만 명이 넘는 유권자들이 사전투표로 투표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지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거의 절반에 이르는 사람들이 사전투표했으며 이번 총선은 그보다 더 많은 유권자들이 사전투표로 총선 당일 번잡함을 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선거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람들이 일찍 투표할 수 있을 때 하도록 하고 지역에서의 대기줄을 최소화하는 등의 핵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알리시아 라이트 최고 선거인은 선거가 마치 국가가 코비드-19 레벨 2인 것처럼 계속 진행될 것이므로 투표소에서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고 일회용 펜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손 소독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오클랜드 하버 브릿지 기둥 지지대 교체 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으며 지금은 하중을 지지하기 위한 장력 보강 작업과 안전 점검이 진행 중인 것으로 NZTA는 밝혔습니다. 토요일 밤 남쪽 진행 방향을 전면 통제하고 북쪽 진행 방향의 차선도 외곽 차선만을 허용한 상태로 파손된 지지대를 떼어내고 새로이 제작된 철제 지지대를 설치하는 교체 작업이 완성되면서 어제 낮부터 다시 수용 능력 75%인 3차선의 소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NZTA의 관계자는 교체 작업이 잘 됐으며 이제는 다리와 차량들의 하중을 버티기 위한 장력을 늘리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작업이 끝난 후 안전 점검을 마친 후 이번 주 중으로 전 차선을 오픈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차선이 오픈될 때까지 계속해서 많은 운전자들에게는 18번과 16번을 이용한 우회도로의 타용이 안내되고 있으며 이동에 충분한 시간을 고려하도록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클랜드 지역의 코비드-19 경계 수위 레벨 2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레벨 1으로 낮출 것인지 검토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클랜드는 지난 9월 22일부터 레벨 2의 록다운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외의 다른 지역들은 레벨 1입니다. 8월 10일 4명의 사회 전파가 시작된 이후 계속되었던 사회 전파가 지금은 연속해서 9일째 한 사례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 179건의 확진 사례들이 이번 사회 전파 확진자들로 집계됐습니다. 만일 정부가 오클랜드의 레벨 1으로 결정이 발표되면 48시간의 여유를 두고 목요일 새벽 0시부터 시행됩니다. 전염병 전문학자인 마이클 베이커 교수는 오클랜드 지역도 이제는 경계 단계를 낮추어도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지만 정부의 발표에 앞서 레벨 1.5 단계가 합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부의 애슐리 블룸필드 보건국장은 이미 2.5 단계를 시행하면서 1.5 단계를 시사한 바 있습니다. 블룸필드 국장은 지난 9월 22일 오클랜드 레벨 2 경계로 낮추면서 1.5 단계에 대해 반대 입장을 지킨 바 있지만 이번 레벨 1은 지난 레벨 1과 달리 QR코드를 이용한 추적과 대중교통수단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 규정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커 교수도 오늘 정부의 발표가 레벨 1.5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며 레벨 1.5에서 사회 전염 위험성이 높은 대중교통과 항공기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실내에서 많은 사람들의 모임 그리고 술로 인한 무질서 행동 등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어 뉴질랜드는 호주에서 뉴질랜드 사람들에 대해 2주간의 격리 없이 여행 자유화를 제한하면서 시드니행 12,000석 이상의 항공권을 예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호주 정부와 지방 주지사들은 뉴 사우스 웨일즈 주와 노던 테리토리 지역들에 한해 이달 하순부터 뉴질랜드 사람들에게 격리 없이 입국과 여행을 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같은 발표에 에어 뉴질랜드는 지금부터 내년 1월까지 12,000석 이상의 항공권 좌석 예매를 시작했으며 많은 키위들이 타스만해를 두고 생이별하는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한다고 그렉 프렌 대표는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호주의 제안은 뉴질랜드로부터 호주로의 일방 통행으로 양방 간의 이동은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진 내용은 없으며 아던 총리는
뉴 사우스 웨일즈는 사회 전파의 위험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으로 우리 기준으로 최소한 28일 동안 지역 감염이 없을 때가 고려 조건들 중에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대다수의 뉴질랜드인들이 투표에 참가할 수 있는 최저 연령을 지금보다 낮추는 방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공개된 원뉴스 콜마 브런튼 여론조사에 따르면 투표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것에 대해 응답자 85%가 반대이며 찬성은 13%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모르겠다라고 답했고 주로 녹색당 지지자와 30대 나이에 찬성 의사가 높았던 반면 70대 이상 그리고 국민당 지지자와 오클랜드 출신들의 반대 성향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습니다. 현재 뉴질랜드에서는 16세 이상이면 학교를 그만둘 수도 있고 결혼도 할 수 있으며 또한 총기 소지도 할 수 있습니다. 빅토리아 대학의 한 전문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나이대 청소년들이 정치적으로 미성숙하고 또한 정치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이번 달 치러지는 총선이 9월에서 한 달가량 미뤄지면서 그 사이에 18세가 된 일부 청소년들은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요일 오전 오클랜드 공항 국내선 터미널은 화장실에서 의심스러운 물체가 발견된 후 1시간 동안 대피했으며 일시적으로 운영이 중단됐다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승객들은 폭발물 탐지 전문 부대가 현장을 정리한 후 오전 10시 50분경에 터미널로 다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국내 터미널의 사람들이 예방 조치로 대피했으며 해당 지역은 임시 차단됐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승객의 절반이 실제로 항공기에 있었고 나머지 승객들은 항공기 게이트에 앉아 있었으며 약 300명의 승객이 보안에 의해 격리됐다고 뉴질랜드 헤럴드는 보도했습니다. 공항 대변인은 국내선 터미널은 일요일 오전 9시 40분에 대피했으며 경찰은 수상한 소포에 대한 신고를 조사했고 10시 50분 이후 오클랜드 공항 국내선 터미널 입장이 재개됐으며 협조해준 승객들의 인내심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70원 02전, 한국에서 보낼 때 777원 72전, 한국에서 받을 때 762원 32전입니다.